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교과서는 43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영이는 등굣길에 주민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께 무슨 일인지 여쭤봤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우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쓰레기 매립장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는 보면 다양한 엄마 아빠들도 있고 젊은 청년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 없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동의가 되겠는데요. 왜 동의가 중요하냐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냄새가 나게 될 겁니다. 냄새가 나게 될 것이고 냄새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얘는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돼요.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됐을 때 공간에 냄새랑 공간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게 될까요?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을은 점점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옆에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소영이네 지역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주민회의에는 주민 대표, 시장, 시청 공무원, 시의회 위원들이 참석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논의라는 말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명령한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의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청 공무원이 쓰레기 매립장을 얘기했더니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첫 번째 냄새가 심하게 나고 두 번째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반대한다. 또 다른 지역 주민은 이것도 있어요. 매립장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얘는 세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냄새가 심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진다. 그래서 시장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갖추면 냄새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시의원은요,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 많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과 동시에 필요한 것을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도 대안을 또 제시를 한 거예요. 어떤 대안을 제시했냐면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것을 같이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 세 번째 사람은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이 없으니까 공원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장이 쓰레기 매립장이랑 함께 지역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공원까지 같이 만드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타협이 된 거죠. 원래 처음에 그냥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공원을 같이 공원을 같이 만들어 주겠다 하니까 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도 첨단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상대를 설득할 때는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당당한 근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화 토론을 통해서 양보와 타협을 했죠. 주민들은 어떤 양보를 했죠? 건설을 허용해줬어요. 그리고 타협은 시에서 한 건데 공원을 지어주는 걸로 타협을 했고 첨단 시설을 만드는 것들로도 타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영의 지역의 사회에서
모두 대화 토론을 통해서 양보와 타협에 이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 이런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 동네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이런 쓰레기 매립장이라던가 대표적인 이런 것들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장례식장 발전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위험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not in my backyard 님비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님비 현상은 양보와 타협이 어려울 때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님비 현상은 이 님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대화 토론도 필요하고 양보와 타협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 다수결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다수결은 투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다수결의 원칙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거다. 그러니까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을 이용하면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이 다 같이 한 10명 정도가 중국집에 갔어요. 근데 한 명은 지금 짬뽕을 먹고 싶은데 나머지 9명이 짜장면을 먹고 싶대요. 통일해야 된다고 하면서 짬뽕을 먹을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 다수결로 하자. 짜장 먹을 사람 해서 짜장을 9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짜장을 10개를 시켜요. 그럼 이 사람의 의견은 무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다수결로 해결을 하면 빨리 해결되지만 소수 의견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존중해야 할까요? 이 앞차시에서 배웠던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는 사례에서 보면 자 오늘 어디를 갈지 다수결로 정해볼까? 라고 해서 좋아요 해서 다수결로 정하는데 이렇게 다수결로 정한다면 가족 중에 다수결 정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따르게 되죠. 예. 따르게 되더라도 되도록이면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의 의견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투표 같은 경우도 다수결로 대표를 뽑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체육 종목 정하기 이런 것들도 학급 회의로 안건을 결정하는데 체육대회 종목을 정하는데 축구가 1순위가 나오고 피구가 2순위가 나오고 달리기가 3순위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이 축구를 하는데 경기 규칙을 살짝 변형해서 피구나 달리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했을 때 소수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을 리는 없어요. 그렇다고 반대로 소수의 의견도 무조건 옳을 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모두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건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데 더불어서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많이 연습하고 노력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